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모두의 창업 2 기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모집 기간이 나왔고 이 선발 규모도 1차 5천 명 선정해서 2 차는 1만 명 선정으로 2배 늘었어요. 예산도 대략적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창업 1기 때 지적이 많이 나왔던 보안이나 심사 부분도 손봤다고 하니까 이번에 2기 노리시는 대표님들은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아요. 중기부에서는 8월 20일 목요일부터 2차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지난 1 기에서는 한 40 일, 50일 정도 모집을 했는데 이번에는 접수 일정이 한 달이 조금 안 돼요. 그래서 1 기보다 조금 타이트하다라는 거 요거는 알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오늘 제가 얘기 드릴 것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1기 때도 비슷한 말이 있었는데 "AI로 사업 계획서를 쓰면 떨어지냐?" 요런 이제 질문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1기 때도. 근데 인터넷에 찾아보면 말이 다 달라요. 쓰면 걸린다는 데도 있고 "요즘 다 쓰는데 무슨 상관이냐." 이러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번 2기 때는 AI 생성률 검사랑 표절 검사를 진행한다고 해서 이슈예요. 음. 그래서 운영기관 담당자들이랑 뭐 엑셀러레이터 대표님들이랑 이제 확인을 좀 해 봤습니다.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AI를 쓴다고 큰 불이익은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을 거예요. 아직 2기 공고 자료가 안 나와서 1기 공고문에 있는 규정집을 대신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AI 관련 내용들이 막 나오는데 전부 지원을 해 준다라는 내용들이에요. 예를 들어 AI 바우처로 뭐 월 최대 얼마를 주고 비행 고도화에 AI 솔루션을 지원해 주고 운영 기간 선택할 때 AI 챗봇이 가이드를 해 준다. 뭐 이런 내용들이지 AI를 쓰지 말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이걸 보고 넘어가야 되는데 1기 공고문의 한 조항을 보면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어요. 아이디어는 도전자 본인이 직접 착상한 것에만 제한할 수 있고 타인의 아이디어나 기술을 표절이나 도용하거나 탈취하거나 이런 기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이게 확인될 시 불이익이 주어진다. 탈락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타겟팅하는 게 AI를 쓴다가 아니라 타인하고 표절이에요. AI를 도구로 쓴다는 것 자체를 잡아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번 2기 때 AI 사용률을 왜 확인하냐 이게 좀 궁금할 텐데 중기부에서 모두의 창업 2기 추진 계획을 발표한 뉴스 기사들이 있습니다. 이 뉴스 기사를 보면 중소벤처기업부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 계획 발표 요렇게 나와 있는데 8월 17일 날 나온 기사예요. 얼마 되지 않았죠. 근데 밑에 쭉 내리다 보면 추진 경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2차 2기 모집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지원 규모 확대나 뭐 보육 기간이나 멘토 확충한다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리그를 다양하게 해서 분야별로 뭐 학생 창업 동아리나 아니면 청소년들을 위한 리그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오늘 할 얘기는 심사 체계 공정성 강화 및 지원 체계 고도화라는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지금 미리 체크를 해 놨는데 "심사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한다."라고 되어 있고 선발 과정에서 멘토 3 인의 공동 심사와 기관별 심의위원회를 의무화하고 그다음부터가 핵심이죠. "인공지능 생성률 검사와 외부 데이터 기반 표절 검사를 위한 AI 검증 모델을 도입한다." 요렇게 나와 있어요. AI 생성률 검사라는 말이 거의 모든 지원 사업들을 통틀어서 처음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생성률 검사, 표절 검사라는 게 몇 퍼센트가 기준이냐, 그 기준을 넘어가면 탈락인 거냐, 이런 건 공개가 안 됐어요. 감점인지 탈락인지 참고 자료로 쓴다는 건지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근데 주관기관 담당자들이나 이 10년 이상 된 평가위원장급들의 전문가들이랑 이야기를 해 보니까 "이걸로 탈락시키기에는 어렵다."라는 얘기로 귀결이 됩니다. 그럼 AI를 100% 써도 되는 거냐 아님 몇 퍼센트까지 써도 되는 거냐 이게 좀 궁금할 텐데 퍼센트로는 답이 안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70% AI를 썼다라고 나오는 신청서랑 0% AI를 썼다라고 나오는 신청서랑 있으면 어떤 게 선정이 될까요? 점수를 더 받을까요? 그냥 평가 관점에서 더 잘 쓴 게 좋은 점수를 받는 거예요. 선정이 되는 거예요. 다른 예로 AI 사용률이 뭐 예를 들어 80%면 탈락시킨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럼 누군가는 80%가 나와서 떨어지고 누구는 79%가 나와서 붙는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진짜 AI를 썼는지 아니면 AI처럼 작성을 한 건지 알 수 있을까요?
결국 이 AI 사용률 검사를 하겠다라는 게 어떤 평가위원이 AI를 많이 써서 작성했다고 나쁜 점수를 주겠어요. 결국 툴을 사용한 건데. 어. 그렇게 평가를 하기도 굉장히 모호해요. 아마도 AI 사용률이나 표절 검사 같은 게 평가에 직접적으로 뭐 점수를 차감하거나 더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평가하는데 참고하라고 주는 자료 정도로 활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 AI 사용률이나 표절 검사를 통해서 진짜 표절한 내용들이 있다면 그거를 걸러내겠다. 혹은 잡아내서 진짜 표절한 건지 아닌지를 추가적으로 검사를 하겠다 정도의 용도로 쓰지 않을까 싶어요. 더 본질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게 좀 선정에 있어서는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 우선 직접 경험하거나 고객이나 시장에서 확인한 내용이 맞는지 있는지 그런 실질적인 내용을 보겠다는 의도가 느껴지긴 해요. 결국 AI를 썼냐 안 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AI한테 뭘 시켰느냐가 어떻게 시켰느냐가 갈릴 거예요. 시장 규모나 업계 동향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조사를 하는 거니까 AI한테 시켜도 되죠. 근데 그걸 그대로 복사 붙여 넣기 하듯이 쓰면은 불리할 수도 있다라는 거. 표절 검사가 외부 데이터 기반이라고 했잖아요. AI가 긁어온 문장이 제일 잘 걸리는 데가 그런데 결국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야겠죠. 내가 왜 이 아이템을 하려고 하는지, 내가 가진 자원이 뭔지, 어떤 고객을 실제로 만나봤는지 이런 건 AI가 알 수가 없으니까 막 지어내요. 앞뒤가 문맥이 안 맞게, 상황이 안 맞게 지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AI를 활용할 때 이렇게 쓴다면은 조금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 전체적인 틀이나 주요 키워드나 핵심 주제나 이런 내용들은 이 러프하게라도 먼저 쓰고 AI한테 다듬어 달라고 하면 내용은 제 거고 문장이 좀 더 좋아지겠죠. 내용이 좀 더 알차지겠죠. 반대로 AI가 초안을 만들고 내가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고치면 대표님이 전혀 알지도 못했던 내용들, 항목들까지도 이미 내용이 채워져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 보통 빈칸이 없으니까 고칠 생각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정리하자면 "AI를 절대 쓰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일기 공고문에서도 나와 있지만 AI 바우처는 월 최대 얼마까지 평가 결과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다른 AI 챗봇이나 기타 서비스들도 제공을 해 줍니다. 아마 2 기에서도 비슷하게 제공해 줄 거예요. 정부가 "AI를 쓰면 안 된다. 쓰지 말라."라는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AI를 남발해서 쓰시는 분들이 있고 표절 검사 같은 것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서 비슷비슷한 아이디어들이 누구는 붙고 누구는 떨어지고 그리고 작성하는 방식은 조금 차이가 나겠지만 거의 비슷한 아이디어처럼 보이는 신청서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것들을 찾아내고 추가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용도로 쓰겠다라는 거지 무작정 AI를 쓰면은 떨어뜨린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정당성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요. 과연 이게 정당한 검사냐? AI가 쓴 거를 잡아낸 게 맞느냐? 사람이 AI처럼 쓴 게 아니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이번 2 기는 1만 명을 뽑고 더 많은 인원을 뽑고 그리고 대상도 훨씬 더 넓혔습니다. 여기 배너에 보시면 신청이 8월 20 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9월 17일 목요일까지. 거의 한 달 조금 안 되게 모집이 진행되는 건데 지금부터 빠르게 준비를 한번 해 보세요. 단순히 AI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대표님들의 경험이랑 그리고 실제 사업적인 분석과 시장의 데이터들, 고객의 데이터들을 물어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정리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